우리의 여정은 뉴멕시코주의 사막 마을 로스웰에서 시작됩니다. 1947년의 어느 여름밤.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은 UFO 문화를 영원히 바꿔놓았죠. 이 사건이 왜 그토록 주목받는지 아시나요? 처음 미국 군 당국은 비행 원반을 회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4시간 만에 말을 바꿔 기상 관측용 풍선이었다고 발표했죠. 흥미로운 점은 단순한 첫 보고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바뀌어온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의 이야기는 기상 풍선에서 냉전시대의 감시 장비로, 나중에는 아예 그런 일이 없었다는 부정으로 진화했습니다. 만약 아무 일도 없었다면 왜 자꾸 사실을 수정하는 걸까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군 관계자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날 밤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격자들이 묘사한 파편들은 당시 알려진 그 어떤 물질과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과연 외계 생명체의 증거가 정말 있었던 걸까요? 인도 비하르주에 숨겨진 바라바르 동굴은 2300년이 넘은 고대 기술의 수수께끼를 보여줍니다. 이곳은 평범한 동굴이 아니에요. 화관감 벽면은 거울처럼 매끄럽게 연마되어 있는데, 이는 현대적인 도구로도 구현하기 힘든 정교함을 자랑합니다. 이 동굴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종교 집단인 아즈비카 교도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동굴의 음향 특성인데요. 마치 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해 정밀하게 설계된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말을 하면 목소리가 아주 독특하게 울리는데, 이는 고대인들이 음향학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었음을 암시하죠. 고대 문명은 어떻게 이런 정밀함을 구현했을까요?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까요? 이 질문들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리투아니아 북부에는 억압을 이겨낸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사례 중 하나가 서 있습니다. 십자가의 언덕은 단순한 종교 유적지가 아닙니다. 과학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것. 바로 꺾이지 않는 인간의 정신을 증명하는 곳이죠. 소련 점령기 동안 당국은 이 언덕을 반복적으로 파괴하고 모든 십자가를 치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지역 주민들은 어둠을 틈타 다시 돌아와 십자가를 세웠죠. 소련은 불도저와 폭발물을 동원하고 투옥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지만 십자가는 계속해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1990년에는 5만 5천 개의 십자가가 있었고 2006년에는 10만 개가 넘었습니다. 무언가를 파괴하려 할수록 더 강해지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는 앞지 아래에 있는 인간 행동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다면 공감과 존중의 표시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멕시코시티 중심부에는 갑작스러운 재앙의 이야기를 간직한 원형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쿠이쿠일코는 기원전 1200년경 시작된 번영한 문명이었지만 여기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시틀레 화산 폭발로 인한 용암과 화산재 아래 묻혀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곳을 아메리카의 폼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그들은 고대의 불의 신을 숭배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불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쿠이쿠일코가 멸망한 후 터티우아칸이라는 또 다른 문명이 부상했습니다. 시기상으로는 연결고리가 있어 보이지만 이주나 문화적 전파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쿠이쿠일코의 멸망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큰 사건의 일부라고 보시나요?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그냥 역사의 흐름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오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날 쿠이쿠일코 피라미드는 고고학 유적지이자 자연보호구역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과 번화한 거리에 둘러싸여 있죠. 하지만 뱀 같은 위험한 동물들이 많이 나타나서 방문하기에 마냥 편안한 곳은 아닙니다. 혹시 가보실 계획이라면 주의하셔야 해요. 18세기 후반 탐험가 기에르모 파리니는 칼라하리 사막 깊은 곳에서 고대 도시의 유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원이나 무덤으로 보이는 거대한 석재 블록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묘사했죠. 문제는 그 누구도 그의 발견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탐험대가 수색했지만 도시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어떤 이들은 파리니의 이야기가 사막의 신기루이거나 바위 형태를 잘못 본 것이라고 일축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파리니는 상세한 묘사와 스케치까지 남긴 경험 많은 탐험가였습니다. 그는 자연적인 형성물과는 맞지 않는 구체적인 건축적 특징들을 설명했거든요. 만약 그가 착각한 것이라면 왜 그가 잘못 봤을 법한 바위들조차 발견되지 않는 걸까요? 칼라하리 사막은 그 비밀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내 소중한 친구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니 정말 기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다면 바로 아래에 있는 하이프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스카라인은 고고학계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어떤 것은 길이가 300m 이상 뻗어 있는 이 거대한 지상화들은 2000년 전 어두운 색의 자갈을 걷어내어 밝은 색의 흙이 드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새, 물고기, 원숭이 등 복잡하고 정교한 문양들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죠. 놀라운 정밀함도 대단하지만 정말 당혹스러운 점은 이 그림들이 하늘 위에서만 온전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선들이 외계인과의 통신 수단이었다고 믿고 또 다른 이들은 고대 나스카 문명의 종교의식에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죠. 페루 사막 한복판에 있는 이 거대한 그림들을 하늘에서 직접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숫자 6을 남겨주세요. 외딴 이스터 섬에는 약 1000개의 모아이 석상들이 태평양의 고요한 수호자처럼 서 있습니다. 석상 하나의 평균 높이는 4m, 무게는 무려 14톤에 달합니다. 미스터리는 이 거대한 돌을 어떻게 깎았느냐만이 아닙니다. 바퀴나 큰 동물, 현대적인 기계도 없던 시절에 이 무거운 석상들을 섬 전체로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최근의 실험에 따르면 밧줄을 이용해 석상을 수직으로 세워 걷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이 이론 역시 새로운 의문을 낳습니다. 고대인들이 어떻게 그런 정교한 이동 기술을 개발했을까요? 그 과정에 들어간 엄청난 노력은 아마도 섬의 환경 파괴를 초래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석상들은 인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원 고갈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멕시코 나이카 인근 산맥 지해는 불가능해 보이는 동굴이 있습니다. 이곳의 수정 동굴에는 길이가 12m에 달하는 거대한 셀레나이트 결정체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설명되지 않는 점은 동굴 내부 조건이 인간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온도는 섭씨 54도에 이르고 습도는 극에 달하죠. 이런 가혹한 환경에서 어떻게 완벽한 수정들이 형성되었을까요? 이 수정들은 수십만 년에 걸쳐 자라났지만 그 크기는 일반적인 결정 형성 규칙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근처에 같은 미네랄 성분의 물로 형성된 다른 동굴들은 훨씬 작은 수정들만 가지고 있거든요. 왜 유독 이 동굴에서만 거대 수정들이 만들어진 걸까요? 그 답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지질학적 과정에 있을 것입니다. 뉴욕 서부의 작은 폭포 뒤에는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을 당혹게 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누군가 불을 피우고 잊어버린 캠프파이어가 아닙니다. 떨어지는 물줄기 뒤에서 천연가스 불꽃이 끊임없이 타오르며 불과 물이 공존하는 불가능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죠. 이 불꽃은 메탄가스를 연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되지 않는 사실은 이 가스가 일반적인 가스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분을 분석해보니 수백만 년 동안 지하 깊은 곳에 묻혀있던 유기물 저장고에서 기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유독 이 지점에서만 지속적인 불꽃을 유지할 만큼의 가스가 나오는 걸까요? 주변의 비슷한 지질 구조에서는 이런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가끔 불이 꺼지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다시 불을 붙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계속 타오릅니다. 카자흐스탄 중심부에는 무시무시한 평판을 가진 고원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돌아오지 못하는 땅이라고 부르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종종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운 좋게 돌아온 사람들은 시공간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뒤흔드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목격자들은 몇 시간이 단 몇 분처럼 느껴지거나
며칠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시간, 왜곡 현상을 보고합니다. 어떤 이들은 UFO를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고원에서 단 하룻밤을 보낸 뒤 피부가 기이한 푸른색으로 변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최근에 만들어진 듯한 무덤들이 있는 묘지가 발견되었는데, 누가 묻혔는지, 누가 무덤을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콜롬비아의 산맥 사이로는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강이 흐릅니다. 액체 무지개라 불리는 칸요. 크리스탈레스는 자연계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색들을 뽐냅니다. 계절에 따라 선명한 빨강, 노랑, 초록, 파랑, 검정으로 그 색이 변하죠. 이 색깔들은 강바닥 바위에 서식하는 마카레니아 클라비에라라는 식물 덕분입니다. 하지만 미스터리한 점은 이 화려한 색의 향연이 오직 칸요 크리스탈레스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같은 종의 식물이 다른 강에도 존재하지만 그곳에서는 이런 극적인 색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과학자들은 세계의 주요 생태계가 교차하는 독특한 위치가 특별한 조건을 만든다고 믿고 있지만 이 현상을 완벽하게 재현하거나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은 실시간으로 스스로를 채색하며 수위와 햇빛에 따라 매일 변하는 살아있는 예술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자연이 이 특정한 장소에 자신만의 걸작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만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는 거대한 레이저로 반을 뚝 자른 듯한 거대한 사암 바위가 서 있습니다. 알나슬라 바위는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두 개의 반쪽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틈새가 너무나 정교해서 인공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각 반쪽은 작은 돌받침대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서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죠. 이 바위를 더욱 신비롭게 만드는 것은 표면에 새겨진 고대 암각화입니다. 동물, 사람, 그리고 우리가 해독할 수 없는 상징들이 그려져 있죠. 너무나 정교한 균형과 갈라진 틈 때문에 자연 침식설부터 고대 기술설, 심지어 외계인 개입설까지 수많은 이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했지만 어떻게 이런 완벽한 분리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장자리가 너무 매끄럽고 틈이 너무 일정해서 일반적인 풍화작용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만약 사람이 자른 것이라면 수천 년 전에 대체 어떤 도구로 이런 정밀함을 만들어냈을까요? 북아일랜드 해안을 따라 약 4만 개의 현무암 기둥들이 완벽한 육각형 모양으로 바다에서 솟아올라 있습니다. 자이언트 코즈웨이는 너무 인공적으로 보여서 고대 전설에는 거인들이 스코틀랜드로 가는 다리를 놓은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과학적으로는 화산 활동과 용암이 식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라고 설명하지만 그 정밀함은 여전히 놀랍습니다. 육각형은 틈없이 맞물리기에 수학적으로 가장 최적화된 형태인데 자연은 의도적인 설계 없이도 이 완벽함을 구현해냈습니다. 기둥들이 너무 일정해서 마치 기계로 만든 것처럼 보일 정도라 무질서한 자연 과정이 어떻게 이런 질서를 창조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특히 의아한 점은 다른 지역의 유사한 화산 활동에서는 이런 규모와 정밀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이언트 코즈웨이는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복제하거나 발견하기 힘든 지질학적 기적의 현장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근처에는 예술과 공학의 경계를 허무는 10m 높이의 거상이 서 있습니다. 16세기 잠볼로냐가 제작한 아펜니노의 거상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의 기술력에 대한 우리의 가정을 뒤흔드는 기계적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이 거상은 콧구멍을 통해 연기를 뿜고 진짜 눈물을 흘리며 정교한 급수 시스템을 통해 땀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내부에는 3계층에 걸쳐 방과 비밀 장치들이 있는데 1500년대 기술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진보되어 있죠. 거인의 손에는 분수 역할을 하는 바다 괴물이 들려있고 숨겨진 통로를 통해 방문객들이 조각상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16세기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이런 복잡한 유압 및 기계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들어간 기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 시대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상을 연구하는 현대 엔지니어들도 자신들이라면 생각지도 못했을 해결책들에 감탄하곤 합니다.
1974년 중국의 농부들이 우연히 진시황의 무덤을 지키는 8,000명의 병마용 군단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미스터리한 것은 발굴이 시작된 지 거의 50년이 지났음에도 고고학자들이 여전히 실제 무덤은 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무덤 안에는 수은으로 된 강이 흐르고 기계 함정과 상상할 수 없는 보물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현대적인 조사 결과 실제 무덤 주변 토양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은 수치가 확인되어 고대의 기록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 무덤 안에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침입자를 죽이기 위해 설계된 부비 트랩이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열지 못하는 걸까요? 중국 정부는 유물 보존 문제를 이유로 들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우리가 이토록 복잡한 유적을 안전하게 발굴할 기술이 아직 부족하다고 믿습니다. 그 작은 언덕 아래에는 어떤 비밀이 묻혀 있을까요? 진시황릉은 고고학계의 가장 큰 미개봉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터키의 시골 마을 지하에는 존재해서는 안 될 도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데린쿠유는 지하 18층 규모의 복합단지로 한때 2만 명까지 수용했던 곳입니다. 부드러운 화산암을 깎아 만든 이 도시에는 집, 주방, 교회, 학교, 심지어 와인 저장고까지 도시가 갖춰야 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설계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18개 층 전체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정교한 환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공격을 받으면 구역을 차단할 수 있는 굴리는 돌문, 그리고 인근의 다른 지하 도시들과 연결된 복잡한 터널망까지 완비되어 있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이런 단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 조직력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피신처가 아니라 완벽하게 기능하는 지하 문명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현대적인 측량 도구 없이 어떻게 이런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했을까요? 지하 18개 층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밀함은 당시 시대를 고려할 때 불가능해 보입니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물 사냥꾼들은 캐나다 노바스코시아주 오크섬의 한 구덩이에 수억 달러, 즉 수천억 원의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메어니 피트라 불리는 이 구덩이는 발굴을 막기 위해 설계된 것 같은데 바닥에 가까워질 때마다 작동하는 정교한 침수 함정과 지하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덩이 깊숙이 들어가려는 모든 시도는 바다와 연결된 지하 통로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며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공학기술은 오늘날에도 인상적인데 수세기 전 이 구덩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오죽했을까요? 수많은 탐사팀이 이 수수께끼를 풀려다 파산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에는 나무로 된 십자가 파편, 양피지 조각, 금속 물체들이 발견되면서 아래에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덩이의 방어 체계는 마치 지능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발굴 기술에 맞춰 적응하는 듯 보입니다. 대체 무엇이 묻혀 있길래 이토록 정교한 보호 시스템을 만든 걸까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설명되지 않는 실종 사건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현실은 전설보다 더 복잡합니다. 플로리다, 버뮤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를 잇는 이 삼각형 지역에서는 수많은 선박과 항공기가 사라졌습니다. 현대 통계에 따르면 버뮤다 삼각지대의 사고율이 다른 통행량이 많은 지역보다 눈에 띄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실종 사건들은 정말로 기이합니다. 숙련된 조종사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맑은 날씨의 잔해나 구조 신호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고 배는 아무런 침입 흔적 없이 선원들만 감쪽같이 사라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미스터리의 핵심은 초자연적인 힘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왜 이 지역의 특정 실종 사건들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자기장 이상,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 같은 자연 현상으로 일부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사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장소를 논할 때 50일 구역을 빼놓을 수 없죠. 네바다주에 이 1급 기밀 군사시설은 UFO 음모론의 중심지가 되었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그곳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이 기지의 존재를 부정하다가 2013년이 되어서야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거대한 활주로, 경납고, 시설들이 있어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곳에서 근무했던 군 관계자들은 죽은 뒤에도 유효한 비밀 유지 계약에 묶여 있습니다. UFO 이론이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긴 하지만 더 가능성 있는 설명은 기밀 항공기 테스트입니다. 50일 구역 근처에서 목격된 많은 UFO들은 아마도 실험적인 군사 기술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지를 둘러싼 이 정도의 보안 수준은 대체 무엇이 그토록 극단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할 만큼 민감한 프로젝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아일랜드 해안 근처 대서양 위로 솟아오른 험준한 바위섬 스켈리그 마이클입니다. 이곳이 미스터리한 이유는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이 아니라 물리적인 불가능함 때문입니다. 6세기 수도사들은 어떻게 이 고립되고 폭풍이 몰아치는 바위섬에 수도원을 세웠을까요? 수도사들은 모르타르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정밀하게 맞물린 돌들만으로 벌집 모양의 돌집들을 지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1000년 넘게 대서양의 폭풍을 견뎌냈죠. 그런 험난한 장소로 자재를 운반하고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공학기술은 당시 시대를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수도사들은 이곳에서 수세기 동안 완전히 고립된 채 혹독한 겨울과 격렬한 폭풍을 견디며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바위벽에 618개의 계단을 깎아 만들었는데 이 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위험천만합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극한의 장소로 이끌었으며 현대 생존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이 20곳의 장소들은 우리 지구가 여전히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비밀들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고대의 경이로운 공학기술부터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자연현상까지 이 장소들은 무엇이 가능한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합니다. 어떤 미스터리는 기술과 연구가 발전함에 따라 결국 해결되겠지만 어떤 것들은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장소들 중 어디가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혹시 이 신비로운 장소들 중 가보신 곳이 있거나 이 목록에 꼭 들어가야 할 다른 미스터리한 장소를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저희의 다음 영상에서도 꼭 뵐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